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봐도 사실은 제 피 검사를 하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피로감, 나이 때문인가요?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불씨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염증 노화의 불씨입니다. 염증과 노화는 처음에는 잘 연결이 되지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아주 미세한 염증이 꾸준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근육, 뇌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줘서 결국 우리 조직이 나이보다 늙은 세포 조직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관절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면역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원래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를 지키는 군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청소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같이 노폐물도 쌓이고 세포전에도 쌓이고 대사산물도 쌓이고 외부 독성물질도 들어와서 이런 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몸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몸은 쓰레기집처럼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굉장히 짜증이나 우울이 많아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상태가 이제 염증 노화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지속되고 회복이 더뎌지는 것, 결국 면역이 노화되고 염증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염증 노화를 알리는 몸의 신호가 있나요? 염증 노화의 증상은 혈액이나 조직 속에서 만성의 저등급의 염증이 서서히 쌓여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이게 감기나 어떤 확연한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서서히 나타나는, 그리고 전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장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피로감, 근감소증이나 근육 약화, 그다음에 관절통,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피부 노화 등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 기분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복부나 내장 지방의 증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노화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증상들의 공통 뿌리가 바로 염증인 셈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 노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염증의 불씨가 전신을 태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 불이 붙느냐? 이거는 인류는 유전적으로는 수십만 년 동안에 어디에 감염이나 상처가 나거나 배고픈 기근, 이런 거의 위협에 딱 맞추어서 최적화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강력한 면역 반응은 탁월하고 기근에 맞춰진 그런 우리 호르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현대는 영양이 과잉되고 맨날 앉아서 있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끄는데 최적화된 면역 시스템이 노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외부 방어 기능은 떨어지면서 계속 불이 붙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도 피곤한 이유, 낮에도 졸리고 하는 게 이런 만성 피로죠. 저도 실제로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이 만성 염증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가 잘 활용이 되지 않아서 피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설탕, 과도한 술, 그다음에 가공식품, 늦은 밤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는 내 몸 안에 염증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생활을 바꾸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P가 우리 에너지 배터리니까 얘네들의 효율이 좋아지면 피로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성 염증 때문에 뇌가 과도하게 각성이 되면은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염증 때문에도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치냐면은, 염증 때문에 뇌의 각성 신호를 높이게 되면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또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염증 노화가 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은 이제 적절한 카페인의 양,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최고의 항노화 치료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염증 때문이거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의 부족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회복이 안 돼서 노화가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페인, 블루라이트, 저녁 복식 줄이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뇌에 안개가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그런 뿌연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염증으로 인해서 뇌 신경세포의 그 신호 전달이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머리가 안 맑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치매와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이라든지 근육의 통증이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섬유 근육통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조용히 쌓이는 염증의 흔적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피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가 나거나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드름이라든지 홍조, 불금증, 건조하고 가려운 것 이런 것들도 회복이 안 되는 염증 노화의 증상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혈액과 미토콘드리아의 거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면 단순 위장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에 세균이 막 유입되고 독소가 유입돼 갖고 전신에 염증이 필요 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다. 제1의 면역기관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맛에 중독이 되게 되면 급노화가 되죠.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금방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인슐린 과다가 됐다가 염증이 유발되고 미토콘드리아는 피로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기게 돼서 세포나 혈관의 노화가 촉진되죠. 그래서 혈당 관리가 곧 노화 관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지금 말씀드린 피로, 불면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흔한 증상들이 사실은 염증 노화의 경고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염증이 쌓여서 늙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염증 노화를 막으면 몸은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봐도 사실은 제 피 검사를 하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 식생활도 고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수육으로 쪄서 먹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속도 편하고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연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매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사우나는 내 몸속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 운동하는 효과처럼 심혈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논문에 따르면 주 4회에서 7회 한 사람과 주 1회 한 사람과 심장병으로 의 사망률을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는 거, 냉문탕에서 목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만성 피로, 아침 새벽에 깨는 거, 머리가 좀 띵하고 집중력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염증 노화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 방편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약을 먹게 되거나 진통제, 수면제, 커피를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런 약들은 이 염증의 불씨를 끄는 게 아니라 염증의 불씨를 가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증 노화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약은 불씨를 가리는 가림막일 뿐이다. 그래서 염증 노화의 불씨가 어느 장기에 닿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의 불씨가 뇌에 닿으면 알츠하이머고, 관절이 닿으면 관절염인 거고, 근육에 닿으면 근감소증이 되는 거고, 혈관에 닿으면 동맥경화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환들이 다 다른 병인 것 같지만 뿌리는 단 하나, 바로 염증 노화입니다. 이 질병이 생기면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 것. 그래서 진통제, 카페인, 수면제 같은 단기적인 완화책은 불가피할 때는 쓰지만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입을 조기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4세와 60세 전후에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혈액 검사,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추적해야 됩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작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내 없는 병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트렌드로 변화하는지를 보고서 내 노화의 속도를 추적한다는 관점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계되는 마음과 관계를 관리해서 이것도 염증 노화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염증 노화는 증상을 덮는 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습관과 데이터와 관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